네, 이번에 대선 패배 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수습 재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두관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예, 일단 이번 대선 패배 정말 간극의 차로 패배입니다. 0.7%포인트 차인데 아쉬움 크시죠? 예, 예. 자,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거든요. 김 의원께서도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다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은 예.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예. 사실 가장 큰 패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이라도 이겼던 서울에서 졌고 특히 강남 3구에서 많이 졌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마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 강남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예. 탄핵가 결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일부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다음으로 승부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기도 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48% 1,600만 표를 네.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재명 다음이 그러면 이재명 다음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번에? 상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기본 예. 시리즈로 상징되는 예. 핵심과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도층을 좀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폭넓게 간 그런 게 오히려 좀 지지를 까먹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을 하는 당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선 역대 대선에서 최다표 얻고도 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동의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잘 싸웠고요. 예. 출중한 역량을 보여준 어떻게 보면 걸출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민주당은 절반만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예. 원팀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도 있고 예. 특히 이제 대장동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터뜨린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도 한번 하는 것이 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예. 원팀이라고 했지만 다음 게시판은 정말 제가 볼 때 엉망이었거든요. 예. 권리당 게시판에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을 하고 예. 심지어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한 당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네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쉬워서 다시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지지 앞장선 당원들은 저는 모두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당시 이쪽에서 일했던 분도 또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예. 너무 좀 아쉬움이 컸고 예. 원팀으로 가는데 원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 내용적으로 좀 결합이 완벽하게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0.7%포인트 차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이 패배이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 또는 어찌 보면 이긴 거나 다름없는 패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성과 쇄신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자성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상 최고의 득표율이다. 예. 정권교체 태풍 속에서도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철저한 반성과 민주당의 혁신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다고 보고요. 아, 예.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실패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순서인데 대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고요. 예. 당권파가 제가 볼 때는 청구하기 전에 윤호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청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가 볼 때 훨씬 많았는데 예. 투표도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확정해버린 것도 잘못됐고요. 이번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게 맞거든요. 예. 일단은
그런데 윤호중 이제 비대위 체제로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오늘 출범하는데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투톱 체제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맞고요. 저는 뭐 박지현 부위원장의 공동 비대위원장 선임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대선 패배와 책임자를 비대위원장 하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이고 당연히 분열도 저는 재촉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쇄신을 원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윤호중 의원이 그 자리에 물러나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설 생각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서명운동에 제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18,000명 중에서 3,000명 가까이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라고 민보협이 있는데요. 그 윤호중 사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서명운동을 언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2만 명 가까이의 서명을 당원들하고 출마자들이 했는데 그중에 한 3, 4천 명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들입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는 지금 설명하신 분들의 그 비율로 봐서도 그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패배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이 패배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오만과 독선의 상징 중 하나가 이제 위성정당 문제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이런 걸 제대로 그 개혁 입법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국민이 민주당을 불신했고 특히 우리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땐 당대표와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운동 하셔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그렇게 실제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까지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반대 그러니까 사퇴 운동 벌이시겠다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뭐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 총장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지적을 하면 보통 신상 발언을 통해서 다음 비대위원장이 뽑힐 때까지만 맡겠다 이런 게 제가 하는 상식인데, 끝까지 그렇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그랬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비대위원장은 대선 끝나자마자 곧 다음 5월 10일에 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 3, 4일 전에 페이스북을 쓰고 난 다음인가 직전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엄중한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을 거다. 꼭 좀 이렇게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한 후보한테 너무 가혹한 제안이거든요. 저도 뭐 여러 번 떨어져 봤지만 정말 힘들 때인데 그래도 그 정치인이라는 거는 유권자와 국민과 늘 호흡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좀 맡아서 지방선거를 좀 선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을 했습니다만 뭐 제가 후보의 답을 기대하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워낙 심심이 필요할 것 같아 위로 겸 또 그런 걸 좀 전달했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핵심 관계자는 뭐 당분간 정치 활동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어떻게 뭐 그런 강력한 김두관 의원님의 그 뜻을 뭐 전달 뭐 충분히 받았다면은요. 거기에 반응 혹시 뭐 전혀 아직 없다고 합니까? 그게 뭐 불과 한 3일 전이니까요. 제가 뭐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요청한 것도 그냥 취임하고 당장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임시 비대위원장이 지금 있으니까 새 비대위원장이 진짜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당내 많은 의원들께서도 이제 6월 선거를 어떻게 좀 돌파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특히 저는 현장의 당원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1,600만 민심이 참 힘들지만 6월 지방선거를 좀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을 워낙 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비대위 체제를 보면요.
또 비대위원 절반 정도가 2030 그 젊은 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최입의 배재정, 조홍천, 이소영 의원 이분들도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 봐서는 뭐 좀 그래도 뭐 쇄신 개혁 어떤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뭐 엿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 상징으로 있는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비대위원들은 아마 더 추가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핵심은 저는 예. 다들 역할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윤호정 비대위원장만큼은 저는 사퇴하고 예. 그 비대위원으로 새로운 사람을 모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김두관 의원 말씀처럼 만약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정치 이 판에 등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예. 6월 지방선거라든지 뭐 당대표 대회라든지요.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그런 논란들 속에서 이제 대선에 진 후보가 쉬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세금 좀 이렇게 투자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는 진정한 휴식은 유권자 같이 호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곧 정치를 재개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는 데 입장을 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본인은 이제 긴 호흡을 하면서 8월의 당대표나 또 자기 대권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잘 치르고 설사 이렇게 좋은 결과 안 나와도 그 결과를 이재명 비대위원장이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최근 제안한 것은 우리 당이 이제 익숙한 것으로부터 좀 결별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아이콘이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이렇게 좀 정리됐다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김두관 의원께서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들 출당시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하셨고요. 예. 저는 정당의 쇄신은 인적 쇄신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접전을 펼쳤다고 해서 민주당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선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동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공천하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만은 당이 그래도 기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하면 혼란과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혼란과 갈등 없이 개혁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제가 볼 때는 쇄신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없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혼란 없이. 자, 그리고 이거요. 대장동 특검 이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후보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지만 후보 당시 토론할 때도 그랬었고 특검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서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 자체 초점을 이재명 후보 쪽에 두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해야 하고요. 그 이재명 후보 약속입니다. 특검은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대장동만이냐 아니면 그 종잣돈부터 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당연히 대장동의 시드머니 종잣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저축은행 때부터요? 특검을 통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억울함이 규명될 걸로 믿고 있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행사 조치를 할 수 없긴 하지만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줄곧 나왔던 부인들 관련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기초해서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